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30여 년 만에 특정됐습니다.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재개되자 화성은 30여 년 전 그때로 돌아가는 듯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. 사건이 있었던 마을의 주민들, 그리고 피해자나 가해자의 지인들,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? 김병용 기자가 전합니다. (30여 년 전) 그날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은 복잡한 심경입니다. 5차 사건 현장, 최재만 할아버지의 논이었습니다. 저거 또랑이 있지, 저 또랑. 여기 눈 끄트머리, 이논 끄트머리. 1987년 1월 10일 차디찬 논바닥 집단 속에서 발견된 건 18살 피해자였습니다. 형사들이 뭐 살다시피 했다니까, 우리 집에서. 그거 범인 잡으려고. 그때 바로 잡아야 하는데 못 잡았으니까 아니지, 그게. 더 일찍 범인을 잡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기억은 30여 년 전 그날로 되돌아갑니다. 우리가 그 집까지 끌어들이려고 경기 끌고 나가서 그 타진 거라니까. 그러니까 후배들은 전화를 했어.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던 당시 피해자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.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 면접 보고 와서 그런 거니까. 애가 성격이 되게 걸거리고 그래서 오빠들 형들이 막 따라다니면서 쫙 산에 가서 칡뿌리 캐고. 18살의 고등학교 졸업반 5차 사건의 피해자는 이곳 주민들에겐 이웃의 딸이자 딸의 친구이기도 했습니다. 살아서 놀았지. 우리 막내딸이 동창이고 친구고 그러니까. 내가 치가 떨려. 시방도 가슴이 벌벌 떨려. 그 생각만 해봐. 그 엄마 심정은 어떻겠어? 학교 다니기 전에 애들 보고 나면 나쁘니까 이 사람 가버렸어. 딴 데로. 아버지는 돌아가셨어. 그렇게 가족들은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의 마을을 떠났고 가족이 살던 집은 폐가로 남았습니다. 52살의 7차 사건 피해자를 기억하는 마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. 10시 정도면 그 차 내리는 입구까지 꼭 갔었는데 그때 따라 2시간이 지체된 거 아니야? 그런 비운을 당한 거지. 그렇게 참혹하게 죽일 쪽에 뭐 내 탓이라는 얘기지. 내가 못 갔으니까. 인심 좋던 농촌 마을은 하루가 다르게 흉흉해졌습니다. 그때는 사는 게 아니었어. 매일 형사 들어오고 밤에 댕기지 말라고 그냥 맨날 그래서 그때는 무서워갖고들 저녁에 나가지도 못했어. 아버지 숟갈이 몇 개까지 알고도 그 이후로 동네가 점점 변해가는 서로 간에 조금씩 거리를 두고 누구도 모르니까. 이렇게 어울려 살던 이웃도 믿지 못하고 특히 딸이 있는 집은 불안에 떨었다는데요. 2학년 때 내가 다 전학을 시켰지. 수은에다가 애들 그냥 방을 떠서 오지 못해서 방을 떠줬어. 마을을 공포로 몰아갔던 연쇄 살인사건. 30여 년이 지나 유력 용의자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마을은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습니다. 뒤에서 그 친구 아니냐고 막 전화 들어오는데 우리 후배들하고 그러니까 아무 좀 속상해서. 유력 용의자로 밝혀진 이모 씨는 소위 한 달이 건너면 아는 사이 5차 사건의 피해자와도 중학교 동문이었다고 합니다. 약간 내성적인 면이었었지. 친구들하고 이렇게 말을 안 해. 혼자 이렇게 이래부터 가방 메고 다니는 그런 애. 공부를 그 친구가 그렇게 잘하는 걸로 기억이 해요. 아니 제가 왜 범인이냐고 지금부터 그랬는데. 연쇄 살인 사건이 벌어지던 기간 동안 화성시에서 거주했던 이 씨. 화성 연쇄 살인 사건과 비슷한 지점이 있었습니다. 스타킹을 이용해서 결박을 했다라던가 시신을 유기한 방식이랄지 입에 재갈을 물리는 식으로 입안에서 무슨 물품이 발견됐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흡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5차와 7차, 9차 사건 피해자 증거품에서 DNA까지 일치했습니다. DNA가 나온 물품이 중요한데 그 가해자가 아니면 접근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물품들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DNA, 이 씨의 이제 DNA들이 나왔기 때문에 뭐 논쟁의 여지 없이 피해자가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.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다룬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배우 송강호 씨가 맡은 형사의 실제 모델인 하승균 전 총경은 이제야 한이 풀렸다고 말합니다. 얼마나 좋았는지 30년의 내 숙제기도 해요. 내 인생 숙제였어. 현장 가서 모든 유리품이라든가 이런 거 수거할 적에 제발 범인아 너 실수 좀 해서 무언가 네 흔적을 남겨라. 앞으로 이 유전자 수사 기법이 발전되면 이렇게 범인이 나올 수도 있다. 지금 나왔잖아요. 자, 7차 사건 당시 직접 작성한 용의자의 몽타주와 이 씨는 얼마나 비슷할까요? 당시에 사건 당시 줌에 찍은 사진을 구해서 몽타주고 보면 거의 흡사할 겁니다. 깜짝 놀랄 정도로.
번번이 수사의 한계에 부딪혔던 형사들은 이제야 가슴 깊이 남아있던 묵은 짐을 내려놓습니다. 이 불의의 이런 사건에 대한 그 유가족들은요, 생활이 말이 아니었겠죠. 그걸 생각한다면 늘 그 제대로 잠을 자겠습니까? 그런 걸 우리가 후련히 털어줘야 되는데 때는 늦었지만 다행이다. 하지만 공소시효는 끝났고 용의자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. 몽타주 그리는데 도움이 됐던 안내양이 나와 함께 가서 바로 이 사람이 우리 차에 탔었던 그 사람이다라고 옆에서 한 말 해주면은 더 이상 못 버티겠구나. 이러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. 범인 입증, 사건의 실체를 증명하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. 하지만 이번을 계기로 영원한 장기 미제 사건은 없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.